재미있는 것은 조선시대 학자인 송시열은 여성도 심의로 습을 하는 것이 옳다고 했고 도화미제도 그 말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대신 남성의 옷이 흰옷 바탕이라면 여성은 검은색 옷에 흰색 안감을 덧붙여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심의를 그만큼 중요한 복식으로 통용하게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성 또한 남성들의 복식과 좀 통일했다는 데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심의는 분명 유학의 이념이 강하게 들어있는 옷입니다. 이것을 여성에게도 입힌다는 건 그만큼 새로운 의미,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지금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더 이상은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았듯 습을 위한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드러우면서도 견실한 것을 귀하게 여기니 꼭 사치스럽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옷으로 시신이 보이지 않도록 충분히 감쌀 수만 있다면 이것저것 과도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습에 사용할 물건을 정리한 후엔 목욕과 반함의 도구를 진설합니다. 습을 하기 위한 물건들을 동쪽 벽 아래에 진설했다면 목욕과 반함의 도구는 서쪽 벽 아래에 진설합니다. 동전 3개를 넣은 작은 상자와 쌀 2되를 씻어둡니다. 또 머리빗과 머리 수건, 몸을 닦는 수건 2장을 준비합니다. 목욕을 시킵니다. 시자, 시종 드는 사람이 따뜻한 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주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휘장 밖으로 나가서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북쪽은 홀령이 가는 쪽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면 자연스럽게 시신을 봤을 때 북쪽을 바라보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주인 외에 휘장 밖으로 나가 있는 이유는 마치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을 씻겨드릴 때 지켜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목욕하는 걸 구경하지는 않는 것이죠. 시종이 머리를 감기고 빗질도 하고 몸을 닦고 손톱과 발톱을 깎습니다. 몸을 닦을 때 본래 입고 있던 시신의 옷을 벗기고 이를 치워둡니다. 습을 하기 전까지는 이불로 덮어서 더 이상 신체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를 해놓습니다. 습을 합니다. 만약 날이 더우면 습하기 전에 시신 아래에 얼음을 두어서 육신이 상하지 않도록 대비합니다. 준비했던 심의, 포, 한삼, 고, 버선, 늑백, 과두를 가지고 들어가 목욕 도구를 올려놓았던 상에 올려놓습니다. 가지고 들어간 옷과 명목, 악수, 충이로 시신에 보이는 곳이 없도록 감쌉니다. 목욕하고 습을 한 후에는 시신의 침상을 옮겨 당의 중간에 놓습니다. 주자가리에서는 이후에 전을 올리지만 도화미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미리 전을 올렸습니다. 시사전이라고 하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별도의 습전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주인 이하는 자리를 정하고서 곡한다. 종법을 설명드리면서 종자를 중심으로 정해지는 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기 단군편에서 진호는 이 자리를 정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릇 곡을 할 때 반드시 자리를 정하는 것은 친함과 소원함을 및 은정의 차이를 서열짓기 위한 것이다. 친소, 말씀드린 대로 친함과 소원함, 은혜와 감정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리를 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주인은
상의 동쪽, 전의 북쪽에 앉고 남자들 중에 3년복을 입는 사람은 그 아래에 앉되 모두 짚을 깐다. 동성 중에 기년복, 대공복, 소공복 이하를 입은 사람은 그 뒤에 앉고서 모두 서양하되 남쪽을 위로한다. 높은 상렬은 장유의 순서로 상 동쪽의 북쪽 벽 아래에 앉고서 남양하되 서쪽을 위로하며 돗자리와 집자리를 깐다. 주부와 부녀자들은 상의 서쪽에 앉되 짚을 깐다. 동성의 부녀자들은 복을 차례로 삼아 그 뒤에 앉고서 모두 동양하되 남쪽을 위로한다. 높은 항렬은 장유의 순서로 상 서쪽의 북쪽 벽 아래 앉고서 남향하되 동쪽을 위로하며 돗자리와 집자리를 깐다. 첩과 여자종은 부녀자들의 뒤에 선다. 따로 휘장을 설치하여 안팎을 막는다. 성이 다른 친척 가운데 남자는 휘장 밖의 동쪽에 앉고서 북향하되 서쪽을 위로하며 부인은 휘장 밖 서쪽에 앉고서 북향하되 동쪽을 위로한다. 모두 돗자리를 깐다. 북으로서 줄을 짓되 복이 없는 사람은 뒤에 앉는다. 자리를 정한 후 곡을 하여 슬픈 감정을 쏟아냅니다. 이후 반함합니다. 반함은 밥 반자에 먹음을 함자를 써서 죽은 사람의 입에 구슬이나 진주 조개와 같은 것과 씻은 쌀을 물리는 일입니다. 도화미제는 진주와 쌀을 물린다고 했고 주자는 동전과 쌀을 물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전과 쌀을 입에 물린 걸까요? 주자가래와 쌀의 편람에는 왜 입에 이런 것들을 넣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자료에 보니 입에 쌀 외에 구슬을 물리냐 혹은 다른 물건을 물리느냐는 그 사람의 지위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또한 반은 쌀을 물리는 것, 함은 보물을 물리는 것이라고 하여 나누어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추론해보면 반함은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목욕시키고 밥을 먹이는 것과 같은 행위이자 돈을 넣어 평상시에 사용했던 것처럼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은 이 반함을 할 때 앞서서 동전 3개를 준비한다고 했었어요. 3개를 상자에 넣어 놓는다고 했었는데 막상 반함을 하는 세부 규정을 보면 오른쪽에 동전 하나, 왼쪽에 동전 하나를 물립니다. 그렇다면 왜 3개를 준비하는 걸까요? 저는 이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 왜 이렇게 하는지도 찾지 못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제게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에 쌀과 보물을 다 물리고 나면 시족은 습을 마치고 나서 이불로 덮습니다. 앞에서 습을 할 때 씌우지 않았던 복권을 머리에 씌우고 귀마개를 끼우고 명목을 덮고 신을 신깁니다. 심을을 입히고 큰 띠를 매게 하고 악수, 손을 감싸고 그리고 나서 이불로 또 덮어 놓습니다. 여기까지가 반함의 단계고요. 그 다음이 혼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상례의 핵심이 될 신주의 전 단계 혼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좌를 놓고 혼백을 설치합니다. 영좌는 혼백을 모셔두는 곳입니다. 홀령 영자에 앉을 좌자를 사용했죠. 현재 조선의 유물을 보면 이 영좌는 마치 의자와 같이 생겼습니다. 시신의 남쪽에 탁자와 의자, 즉 이 영좌를 설치합니다. 영좌에는 혼백을 놓고 탁자 위에는 향로, 향압, 술잔, 주전자, 술,
과일을 진설합니다. 시종은 또 이 위에 아침 저녁에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처럼 빗질하고 세수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진설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모시듯이 한다는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의자 위에 두는 혼백이란 무엇일까요? 혼백은 신주를 만들기 전에 흰 명주 또는 모시로 만든 임시적인 신위입니다. 이 혼백의 기원은 중이라는 것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사마원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나무를 깎아 중을 만들고서 그 신을 주인으로 삼았다. 지금의 법식에도 있으나 삼인의 집에서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묶은 비단으로 신을 의탁하여 혼백이라고 하니 또한 고려에서 전해진 뜻이다. 이 구절과 함께 얘기 단궁편에서 정연의 주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은 신주와 같은 예법이다. 은나라 사람들은 신주를 만들고 나면 중을 묶어서 죽은 자의 빈묘의 묘정에 달아두었고, 주나라에서는 신주를 만들면 중을 철거하여 매장하였다. 혼백, 중, 신주. 이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단어들입니다. 집안에서 제사를 지낸다면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고, 대중매체에서 제사를 지낼 때 보신 적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혼백, 중, 신주 중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먼저 시작되었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기 전에 왜 우리는 이것을 만드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장례식장에 가면 영정이라는 걸 봅니다. 영정사진이라고도 부르죠. 장례식 때 사용한 영정사진을 제사 지낼 때 탁자 위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사진을 두고 그 사람을 위한 의례를 지내는 겁니다. 혼백, 중, 신주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자 정성 들여 모셔야 하는 사물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세밀하게 중과 혼백, 신주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이란 중국 송나라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있던 것으로, 앞서 살핀 사마원공에 따르면 나무를 깎아 신을 주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시신을 매장하기 전까지만 이 중을 사용하고 매장 후에는 신주를 다시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중은 그 묘당 위에 걸어두거나 혹은 묻어서 없습니다. 신주와 같은 용도이지만 이름이 다른 이유는 그 중을 만들 때에는 시신이 담겨져 있는 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에는 분명히 시신이 있고 홀령의 육신이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그 옆에 또 신이 의지할 곳을 설치하기 때문에 중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거듭 중자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후에 중을 사용하던 풍속이 서민들 사이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이고요. 혼백이 그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입니다. 중이 나무를 깎아 만드는 것이었다면 혼백은 흰 명주 혹은 비단을 묶어서 마치 사람 모양과 같이 만들어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명정을 세웁니다. 명정이라는 것은 깃발입니다. 여기에서 명자는 깃발에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새길 명자입니다.
죽은 사람은 얼굴과 형체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깃발에 이름을 새겨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도리를 다하는 마음으로 깃발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때 깃발은 붉은색이며 재료로는 비단을 사용합니다. 이름을 밝히는 것처럼 깃발의 크기로 관직의 품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3품 이상은 9척, 5품 이하는 8척, 6품 이하는 7척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이 깃발에는 그 사람의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관직, 명도 적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깃발은 대나무로 깃대를 만들어 영좌의 오른쪽에 기대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좌를 설치해 그 위에는 혼백을 올리고 옆에는 깃발을 세워 조상신이 의지하게 하고 돌아가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이렇게 시신 남쪽에 영자와 탁자를 설치하고 깃발인 명정까지 두면 친구와 친분이 두터웠던 사람에게 들어가서 곡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영좌를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의궤 속 영좌입니다. 의궤란 국가적인 의례나 행사를 치른 후 관련 기록들을 정리한 보고서 혹은 백서 형태의 기록입니다. 의궤에는 화려하고 다양한 도설과 함께 장인층까지도 표현한 상세한 참여인원의 명단, 그리고 다양하고 세세한 물목 등 아주 구체적인 기록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런 종류의 영좌의 모습을 볼 수도 있죠. 보시면 이렇게 의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가장 윗부분에 신주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미있는 것은 이 민화로 분류되는 영좌도입니다. 교의도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영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신이 자리에 마치 지방을 붙였다 뗀 것 같은 바풀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좌를 만들어 놓지 못했던 사람들이 영좌 그림을 대신해 그 위에 상황에 맞는 지방을 붙여 놓는 것이죠. 여기서 또 지방이라는 것은 신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물인데요. 신주는 나무를 깎고 그 안에 글씨를 쓰는 등 절차가 복잡해 일반 백성들은 만들어서 사용하기가 꽤나 까다로웠습니다. 이에 종이에 이름을 적어 나무 판자에 붙여놓는 등의 행동으로 신주를 대신한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나무 판자가 아니라 영좌를 그려놓고 여기에 지방을 붙였다 떼었다 함으로써 제사를 지낼 때 제사 대상을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이런 그림은 영좌를 그린 영좌도뿐만이 아니라 사당을 그린 사당도도 있다고 하는데 기존 미학계에서는 이러한 그림을 제사 용도라는 같은 범주에 넣어서 감모 여제도라고 통칭한다고 합니다. 감모 여제도라는 것은 느낄 감자에 그리워할 모자, 같을 여자에 있을 제자를 사용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그 모습이 실제 있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유교에서는 조상신에 대한 관념, 즉 조상신이 실제 하는 신이 아니라 여제하는 신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제한다는 건 마치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렇게 조상신이 직접 강림한다기보다는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교식의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실제한다고 믿었는지 혹은 실제하는 것 같다고 믿었는지는 좀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의궤 속 영자,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좌측에 있는 영자가 왕실 의궤도에 그려져 있던 영자라면 민화 속 교인은 영자는 양반이 사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일반 백성 중에서 신주를 마련할 정도로 지체가 높진 않지만 재산은 좀 있는 그런 사람이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만큼 여유는 있지만 사당을 마련하고 그 안에 들어갈 영좌를 직접 만들어 제작해 놓고 또 그 위에 신주를 놓을 만큼 지체가 높지는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말고 그림으로 살펴보면 실제 우리가 지냈던 제사를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은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